경기 내용보단 결과만 가져왔죠. 결과로 봤을 때 희찬을 시작해가지고 희찬으로 끝난 벤투 감독이 가지고 있는 마음에서 첫인상은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제는 그 첫인상에 대한 것들 좀 탈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방금 전 대한민국의 이번 아시안컵 두 번째 경기가 끝났습니다. 결과는 1대0으로 키르기스스탄의 진땀승을 거뒀지만 내용에서는 정말 좀 답답한 면이 많았습니다. 형님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도 뭐 경기 내용보단 결과만 가져왔지. 결과만 가져온 경기였다. 결과만 가져. 병정님 어떻게 보셨나요? 시작점은 벤투 감독이었지만 결과로 봤을 때 희찬을 시작해가지고 희찬으로 끝난 경기 내용들. 일단 뭐 전반전 상황을 조금 복귀해보자면 저는 오히려 좀 놀랐던 것이 키르기스스탄이 마냥 내려앉아서 수비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좀 올라가서 전방 압박도 하고 우리와 좀 맞불을 놓는 게 있어서 오늘 골 많이 터질 수 있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많은 골은 터지지 않았습니다. 전반 15분까지 좀 전방 압박하면서 네. 좀 대등한 경기 내용으로 가면서 거기서 우리 대표팀 선수들도 조금 생각하는 게 그 당시부터 이제 패스미스가 나오다 보니까 계속해서 전반전에 조금 어떻게 보면은 그런 양상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좀 답답한 경기 내용이 계속 좀 지속된 것 같아요. 뭐 치고 막는 건 괜찮았었는데 일단 우리에게 20번 이상의 그 슈팅이 나왔었고 한 7, 8번 정도 결정타에 있었는데 결정력이 너무 부족했다. 그게 들어갔다라면 오히려 후반전 갈수록 더 좋은 경기를 보여줬을 텐데 뭐 결정력 차이가 오늘 결과의 차이도 만들었지 않았나. 그러면은 지금 팬분들께서 가장 많이 거론하고 있는 선수들을 조금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구자철 선수, 지금 팬분들이 구자철 선수의 활약에 대해서 왈가왈부 많은 말씀들을 나누고 계신데 형님은 어떻게 좀 보셨나요? 아까 이제 경기 중에도 얘기했지만 2011년 구자철의 폼과 지금 구자철의 폼에 대해서는 조금 차이점을 두고 보셔야지 조금 이해하기가 좀 빠를 것 같아요. 2011년에 구자철 선수가 이 대회에서 득점왕을 했었던 그때와 비교해서는 컨디션이 좀 많이 처진 상태인가요? 또 지금 독일에서도 부상 이후에 지금 대회를 참가한 상태라 아마 100% 정상적인 본인의 몸 컨디션은 아닌 것 같아요. 형님께서는 오늘 구자철 선수의 활약 어떻게 보셨나요? 뭐 괜찮다라고 봤는데 기본적으로 자체가 가지고 있는 커리어에 비해서는 떨어졌다. 그리고 아마도 벤투 감독이 구자철 첫 번째 게임 때 봤을 때 부상으로 나갔었고 그 이후에 독일 들어갔을 때 그만큼 또 좋은 컨디션 사실 안 했었거든. 근데 이런 걸 봤을 때 벤투 감독이 가지고 있는 마음에서 첫인상은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제는 그 첫인상에 대한 것들 좀 탈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냉정한 평가가 재평가돼야 된다. 자, 그렇다면은 그 다음 아마 이 선수가 뭐 거의 실시간 검색에 지금 오르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황희찬 선수의 이번 경기 좀 분석해 주시죠. 결국 이제 멘탈이 무너지니까 다른 여러 가지 본인이 갖고 있는 것까지 그 하나에 그냥 멘탈 그냥 오늘은 좀 멘탈 황희찬 이런 평가가 나올 정도로 오늘 좀 멘탈이 다 좀 많이 무너졌던 경기인 것 같아요. 초반에 실수를 좀 거듭하면서 본인 스스로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나머지 시간을 좀 보냈다는 건가요? 그렇지. 이제 본인이 득점할 수 있는 부분도 그렇고 패스할 수 있는 부분, 돌파할 수 있는 부분 여러 가지 부분에서 다 안 풀렸던 경기가 오늘 딱 키르기스탄 만나가지고 이 한 경기에 희찬이의 좀 단점들이 좀 많이 나타나는 경기였던 것 같아요. 병정님 어떻게 보셨나요? 움직임은 좋았어. 받을 때 보면 위협적인 장면들도 많이 나왔었고 득점과 같은 움직임도 많이 좋았었는데 그 나머지 것들 볼 컨트롤, 슈팅, 마무리, 연계 플레이 이런 것들이 오히려 국대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마이너스 요인을 많이 갔었고 그러면서 벤투 감독의 그 뭐 선택이라든지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도 미치는 영향이 많아가지고 오늘은 혹독하리 많지 뭐 안 좋은 댓글들 또 비판들 또 겸하게 받아들여야 되고 앞으로 희찬이가 성장하려면 정말 마무리에 있어서 좀 더 집중력이 있는 플레이가 필요한 거예요. 네. 자, 그러다면 이제 후반전 뭐 1대0으로 앞서고는 있었지만 벤투 감독의 교체 카드가 뭐 첫 번째는 주재정 선수의 투입이었고 그 다음에는 지동원 선수를 투입하면서 원탑 공격수를 바꿔줬는데 조금은 소극적이라는 느낌도 있었어요. 어떻게 보셨나요? 이제 교체 카드를 좀 한 장 더 지금 한 장을 아꼈는데 한 장을 더 씀으로써 사실 경기가 후반 양상 시간이 지날수록 사실 우리가 득점할 수 있는 찬스들을 더 많이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 더 희찬이가 부진했을 때
좀 그 포지션에서 조금 더 한 명을 좀 더 바꿔줬더라면 오히려 경기 감각적으로 또 희차이도 또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만들었었는데 그게 조금 안타까운 상황이 됐던 것 같아요. 형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같은 맥락인데 앞으로 경기가 이제 5경기 더 남아 있잖아. 네. 그렇다면 이 선수들만 가지고 전체적으로 더 다 나갈 수는 없단 말이야. 다음 게임을 위해서도 적응력을 키우고 분위기를 읽어줄 필요가 있는데 굳이 마지막까지 한 장을 안길 필요가 있었을까? 체력적으로도 마찬가지고 팀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남아있는 경기 일정에도 도움이 될 텐데 굳이 안 썼다는 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좀 평가를 보려면 조금 아쉬움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이승우 선수는 오늘도 뭐 투입되지는 않았습니다. 뭐 하나로 모든 걸 판단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벤투 감독 입장에서는 이승우가 굉장히 중요한 카드는 아니다라는 인상을 좀 받았는데 형님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은 전체적인 팀을 봐야지. 오늘 이승우뿐만이 아니라 다른 선수도 교체 안 한 선수들도 못 들어간 선수도 많으니까 전체적인 팀을 보고 그다음에 이제 이승우라는 선수를 놓고 오늘 뭐 황희찬이 부진했을 때 이걸 좀 깨트리고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감독한테 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안 되는 상황, 이제 내부적인 상황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오늘 1차전 이제 2차전까지 못 들어가는 거 보니까 좀 뭔가 좀 내부적으로 본인이 아직까지는 믿음을 못 얻고 있다는 느낌은 또 드는 오늘 경기가 된 것 같아요. 형님께서는 좀 어떻게 생각해요? 혹시라도 뭐 후반 한 20분, 25분 정도에 이승우 선수가 투입됐었으면은 어떤 변화를 줄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나는 변화를 줬을 것 같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희찬에게는 심리적으로 좀 더 편하게 만들어줄 필요가 있었던 거고 네. 성우에게는 그런 기회를 줌으로써 성우에 대한 또 신뢰를 또 같이 이제 만들어주는 건데 네. 객관적으로 봤을 때 희찬이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이성을 투입 안 시키면 이성 어떻게 생각하겠어? 이거 완전히 나를 갖다가 못 믿는 거 아니냐라는 것 때문에 신뢰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게 되는 거고 내가 아까 첫인상 얘기했잖아. 예. 벤투 감독이 처음에 왔을 때 이성으로 쓰이질 않았었어. 그 첫인상이 지금까지 너무 오래 오면 안 되는 거야. 선수는 23명이잖아. 전체적으로 냉정하게 분위기에 맞게끔 끌어주고 또 씌워주게 되고 이끌어주는 게 벤투 감독이라면 지금의 선택은 좀 아쉬운 거예요. 승우가 들어갔다면 팀 분위기도 또 벤투 감독의 전략의 선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좋은 평가를 받았을 텐데 그 선택을 하지 않은 게 왜 그런 건지 그 첫인상을 좀 버렸으면 좋겠어. 혹시 그런 가능성이 있을 수 있나요? 화이차 선수가 부진할 때 빼게 되면은 멘탈에도 좀 악영향을 끼치니까 자기 스스로 좀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조금 더 줬다고 해석을 할 수도 있을까요? 그치, 이제 이겨내기를 또 바랄 수도 있지. 감독 입장에서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실수는 있지만 실패는 없다. 계속 실수를 하더라도 좀 본인이 이제 그 실수를 좀 깨닫기를 또 그라운드에서 답은 그라운드에 있으니까 그런 걸 좀 스스로 찾기를 원해서 오늘은 계속해서 좀 교체 안 하고 90분 끝까지 뛰게 한 것 같아요. 네, 하지만 또 모든 선택은 저희가 결과로밖에 해석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1대0이라는 승리는 있었지만은 과정으로 저희가 만들어낸 찬스 대비 골 숫자로는 굉장히 좀 아쉬웠던, 굉장히 좀 부족했던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제 중국인데요. 중국이 지금 우레이가 멀티골을 2차전에서 기록을 하면서 굉장히 좀 상승세를 달리고 있고 팀적으로도 지금 한국을 잡으려고 중국 국민, 중국 언론, 중국 팀이 벼르고 있다는 말이죠. 조 1위도 굉장히 중요한 상황에서 중국전 좀 괜찮을까요? 재밌을 것 같아요. 지금 조 1위를 노리면 우리가 승리밖에 가는 길이 승리밖에 없으니까 이제 손흥민이 또 합류를 하게 되고 승리밖에 없는 길에서 손흥민을 이제 선발로 쓸 거냐 이제 교체로 또 쓸 거냐를 또 벤투 감독이 또 판단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어쨌든 간에 조별리그에서도 조 1위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 승리를 통해서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게 중요하니까 중국전에서 좀 사력을 다 해서 부상이나 경고 빼고 결과나 내용까지 좀 잡는 그런 중국전을 한번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물론 손흥민 선수가 이제 토트넘 맨유전에서 어느 정도 뛰는지 고려를 해야겠지만 형님이라면 곧 먼 거리를 날아서 도착한 손흥민 선수를 선발로 쓰시겠어요? 아니면 교체로 쓰시겠어요? 교체로 써야 되지. 근데 컨디션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앞으로 우리가 중국전만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게임이 있으니까 컨디션을 이제 올려줄 필요는 있겠지만 이제 쪼가로 써야 되는 거고 중국전에서 우리가 이겨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예선 통과의 목표가 아니잖아. 결승까지 가는 건데 조 1위로 가야만 16강에서 좀 편한 상대를 그래도 만나는 거야. 그렇다면 중국전에 뭐 80% 이상의 그런 컨디션을 또 스쿼드를 가져가서 승리를 꼭 해야 된다고 봐.
이번 경기에서 좋지 않은 점들이 많이 드러났기 때문에 다음 경기에서는 훨씬 더 발전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역설적인 희망도 던진 경기가 이번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중국 상대로 화끈한 경기력 꼭 기대를 하겠고요. 그 이후에 이르는 토너먼트까지 저희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자, 한번 다음 중국전은 저희가 현지에서 응원을 하면서 직접 현지 중계를 할 예정이니까요. 홍병지 TV와 아시안컵 끝까지 즐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어색했다. 됐습니다. 네,